영자와 순자가 영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이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거는 단순한 뒷담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가 하는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 순간부터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영자와 영수를 둘러싼 판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영수와 영자, 이 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저와 함께 7화 후반부를 함께 정리해보면서 영자와 영수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화 후반부는 여자들이 모여서 제가 흔히 여자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제 커뮤니티를 딱 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무서운 순간이죠. 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남성들끼리 모였을 때는 거의 웬만하면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치열하게 기싸움하는 장면만 나오거나 필요한 것만 말하거나 정말 친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성들은 모이면 얘기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좀 제가 지켜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 하기보다 인간은 다 평등하지만 좀 약간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에서 비롯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숙도 양머리 앞설기를 딱 시전하면서 영철에 대해서 이제 뒷담화를 하면서도 또 호감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후반부 보면 또 정숙이 영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가 또 영철의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풀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 이제 후반부에서 영철 아저씨가 여기서 또 이상한 헛소리 했으면 이제 정숙이 호감도가 더 뚝뚝 떨어졌을 텐데 어떠한 시청자분이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요 의견을 주신 그 탐정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요 부분은 아쉬워요. 왜냐면 같은 인터뷰 장면에서 정숙이 실망을 했다는 부분도 같이 섞어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놓친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숙은 지금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정숙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긴장해서 그런 건지 진짜 카메라 앞에 이제 잘 나오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이거 탐정님 되게 잘 짚어주긴 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수님도 과도하게 긴장해서 나온 건지 보모습 이런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해서 조금 유예를 하긴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화인 7화 때 두 사람이 대화를 해서 잘 푸는 오히려 호감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 충분히 이 커플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긍정적으로 잘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의견을 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래서 정숙이랑 제가 봤을 땐 정숙 영철 그리고 영숙 영호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영철 그 영호가 기꺼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저는 영숙 영호도 조금 잘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장면은 제일 무서운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도 정수님이 이제 얘기하긴 해요. 아, 뭔가 이상한데? 뭔가 진짜 방송 때문에 나왔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 라고 영순님과 같이 이제 복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후에 숙취 해소제를 영수로부터 받았다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좀 고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29기 상철과 옥순의 해바라기 데이트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처럼 자, 이놈의 숙취 해소제가 뭔지 자, 계속 가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드디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는 모이고 비밀은 없다. 자, 그래서 영자님이 먼저 접근을 해서 데이트 어땠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 동시에 이거는 간접적으로 영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하나라는 의문도 있고 저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책하고 뭐 끝이었다. 딴 데는 찜질방 가고 막 그러던데 롤러 스케이트도 타고 그래서 조금은 자신의 데이트가 재미없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또 답답해서 얘기하는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영식이랑 나랑 안 맞을 수 있다. 과연 이 감정선언을 내가 연애를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빈틈을 조금씩 영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가 영자를 불러요. 그래서 영자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고민 상담 좀 해요라고 해서 영수님이 저한테 다양한 시그널을 줬다는 그 말을 딱 듣고 영자가 표정이 굳고요. 손이 딱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은근히 영자도 이 말을 듣고 좀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저는 정말로 영자가 영수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굳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하고 넘겼을겠죠. 어느 정도 이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영자가 이제 욕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시청자들로부터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부터 좀 그렇다고 느끼긴 했다. 동시에 그거는 영수가 골랐던 순자를 향한 공격이 될 수도 있겠죠. 영수를 까면서도 순자를 같이 까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분명히 영수는 도토리 때 1대1 대화를 하면서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솔직하지 않을 뿐더러 약속도 안 지키고 분명히 자기가 데이트 먼저 신청을 하고 닭발 같이 먹자고 해놓고는 그 어떤 시그널도 주지 않는 영수의 모습을 보면서 영자가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자가 슬쩍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말이 세하긴 해요. 1순위는 나라면서 순자님한테 갔잖아요.
굳이 지금 영수와 순자가 잘 되고 있는 듯한, 그리고 방금 영수로부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받았다고 말한 순자 앞에서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거 자체가 조금 애매할 뿐더러 또 순간적으로 이 말을 했을 때 영자는 두리번두리번 거리다 카메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영식이 1순위고 나는 영식 외에 다른 사람 알아볼 필요 없다 라고 했으면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초반부에 했던 영식에게서 확신을 얻었다고 했던 그 인터뷰가, 네, 이때는 처음에 2화 때 영식과 바로 대화를 하러 밖에 나가서 영식에게서 확신을 얻었다. 다른 사람 더 안 알아봐도 될 것 같다. 라고 했던 그 영자의 감정이 처음으로 틀어진 순간이지 않을까. 이 감정선으로 둘이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송을 보면서 영식도 알았겠죠? 영자가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했네? 영식이 눈으로 봤을 때는 영자에게서 배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분 나쁨, 실망 같은 감정을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작진이 그 미방군 이제 풀었던 그 내용도, 네, 약간 뉘앙스가 이제 편안한 분위기다라고 해서 조금씩 꺾어 들어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살릴 건 살리고, 영수는 지금 핫하니까, 중심 인물이니까 살릴 건 살리고, 아니면 이제 영자 깔 거 풀거나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사귀는 분위기가 맞는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영자는 순자와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영수가 자신에게 초반에 어필을 했다. 첫인상 선택은 네가 아니라 나였어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받아치면서 순자가 많은 시그널을 나한테 줬어요 라고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 상담이 아닌 뭔 소리야, 영수는 1순위가 처음에 나였어 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자가 계속해서 이제 후배 팝니다. 결코 영자는 이번 순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순자와 영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니에요, 영수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으면 순자한테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긴 그때부터 본인 마음에 없는 선택을 계속한 느낌이기도 하다 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미묘하게 영수가 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말하게끔 하거나 계속해서 방향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역으로 저번 화에서 제가 전반부에 설명드렸던 옥순에게 했던 그 방법을 역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순자는 은근슬쩍 옥순과 대화를 하면서 옥순이 영수욕을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옥순이 맞아요 순자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수 이상하네요 라고 하는 순간 순자는 그거를 이제 쪼르르 들고 다음에 영수 만날 때 딱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야. 지금 완전 상황이 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반대다? 이번에는 영자가 똑같이 순자랑 얘기하다 보니까 영수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영수 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다, 처음에 영수가 내가 아니라 영자를 골랐었지. 그럼 뭡니까? 자기 손으로 영수를 영자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그것을 영자도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화가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지금 여자들의 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제가 여트워크를 진짜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정보 커뮤니티만 열리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 직장, 제가 늘 똥통이라고 이제 좀 비하하는 그 이전 직장에서 그 여자 네트워크는 결코 한 가지 의도로만 들어가진 않아요. 상당히 많은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몇몇 일부는 굉장히 그 사람을 이제 험담하고 동시에 돌려가기 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지금도 조금 여트워크가 이번에 조금 위험해요.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순자랑 옥순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영자랑 순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말 속에 이제 칼을 숨긴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이번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엿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출연진들이 거실에 모여서 술게임을 하고 뭐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게 있다면 영자가 순간적으로 영식을 보고 쭉뽀쭉뽀 삽니다. 순간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앉냐? 영수의 맞은편에 앉아요. 물론 이제 영수와 영식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기엔 너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굳이? 왜냐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 누구냐? 영화제가 있거든요. 영화 광수도 이제 한 덩치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굳이 파고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맞은편에 앉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고, 원래 영자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좀 자유롭게 앉은 편이었잖아요. 요런 거 디테일한 부분들,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으로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찾아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때 대화에서 순자가 술게임하는 것보다 영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자리가 조금 애매한데? 지금도 잘 보면요, 영자가 순간적으로 영수나 영식 맞은편에서 어깨끈 만지기를 하죠. 자, 어깨끈 만지기 전형적인 이제 호감 반응인데요. 이와 같이 한쪽 어깨끈 만지기는 그렇게 저는 데이터가 많진 않아요. 한 3건 정도 나왔고, 나는 솔로 사계의 민박 11기랑 그 다음에 옥수님, 이때 어깨끈 한쪽 만지기 나왔는데 호감 반응이면서 조금 긴장 반응이 양쪽 다 있는데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극도의 호감 반응인 양쪽 어깨끈 양쪽 양머리 어깨끈 만지기를 해야 되나? 양쪽을 다 만지는 동작이 나와요. 이거는 꽤 데이터가 많고, 그거는 좀 호감 반응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누구도 아닌 영자가 영수나 영식 맞은편에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식이 앞에 들어서 호감 반응을 했었으면 벌써 데이트할 때 하고 남았어요. 낮에 데이트할 때. 미방문에 풀 때도 그렇고. 근데 영식 앞에서 영자는 이 동작을 절대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초반부에만 조금 나오고
근데 지금 영수 앞에서 이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이제 신체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잘 보면 영수도요, 옆에 있는 옥순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영자를 보면서 대사를 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옆에는 분명히 제작진은 뭐 썸을 타니 뭐니 계속 띄워주고 있는 옥순은 내버려 두고, 영수는 요때 이 대화장을 계속 보면 영자를 보면서 대사를 쳐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영철 아저씨 또 시선에 집중을 받고, 또 왜 집중하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사실 시선 집중하는 거는 30만 나는 솔로 팬들이 집중하고 있구만. 자, 어쨌든 이제 집중을 느끼고 이제 부들부들 하고 있는 영철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정수님 어떡해요 라고 하고 있고, 순자는 이제는 좀 감정이 많이 가셔서 그런지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죠. 뭐야 이 인간,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혹시라도 영철님하고 정수님이 이제 잘 좋은 관계를 한다면, 감히 제가 하나 좀 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영철을 바꾸려고 하면 정수님도 그렇고 영철님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무슨 말이 한다면, 물론 이제 정수님이 아직까지는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전혀 없어요. 아, 뭐 그렇지 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시긴 하시는데, 이게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안 바뀔 거고, 예, 그 이유는 이미 영철 스스로가 나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나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역으로 영철을 바꿀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음의 대먹임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스스로 패드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철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당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되고, 내 인생이 전혀 바뀌는 게 없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가 훨씬 더 빠르게 역설적으로 영철님을 편안하게 하는 길일 거예요. 사람들마다 평생에 거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철님의 습관인 거고 다른 사람의 습관인 거고, 우리 모두 바뀌지 않는 습관이 있고, 또 의외로 그런 습관을 달고 다녀도 안 죽고 잘 살죠. 조금 불편한 뿐이에요. 팔 두 개 있는 사람이 이제 팔 한쪽 잃어버리는 거,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팔이 이제 왼쪽의 기능까지 다 하기도 하는 등, 양쪽 팔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신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라든가 그런 병을 앓고 오히려 건강을 빡세게 해서 안 알았을 때보다 삶의 질이 더 올라가는 거 있는 것처럼, 영철님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지옥일 거예요. 그거는 오만이지 않을까? 정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두가 이제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꾸 바꾸려고 해요. 부모들이 자꾸 자식 보고 공부 잘 시키라 계속 막 학원 보내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녀를 뭐 의대를 보낼 수 있고 뭐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삶의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본인이 공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삶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때로는 인생이 많은 것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데서 또 충만함이 오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철님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욕을 먹어야 되나, 충분히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다르게 보면 충분히 이거는 용인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정말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영철님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하면서 우리 영숙님이 정수님을 애도하는 장면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자의 반응이 저는 거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자는 초반부에 영식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확신은 지금 애저녁에 증발한 지 오래입니다. 야, 이런 반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호감 반응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 반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동작이냐면 허리춤 끌어올리기예요. 요 동작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환승연애 4에서 우리 맹구, 유식이 아저씨한테 우리 지현님이 당시 관심이 있었을 때 양손 허리춤 끌어올리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솔로지옥 5, 지금 두 사람 형 거죠. 뭐 결혼 얘기까지 도는 등 잘 되고 있는 두 사람도 희선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쵸? 그냥 옷 끝단을 잡아당기거나 허리를 축 끌어올리거나 이런 동작이 나오죠. 그리고 그 동작을 30기 영자님도 이미 했었네요. 영자님도 영수님을 보면서 아마 4화 땐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양손 허리춤 끌어올리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이 동작을 지금 영자님이 또 영수님을 마주 보면서, 왜냐면 영식님은 위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둘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영자님이 또 영수님을 보면서 또 다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플러스 또 나와요. 뭐가 나온다?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영수의 시선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끈 만지기를 또 하고 있네요. 야,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호감 반응들은, 이거는 영식한테 보여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거를 영수 맞은편에서 하고 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정말 영자의 감정이 영식에게 향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 상여자 정숙, 영철이 자꾸 혼자서 떠드니까, 상철이랑 지방방송 하니까 꼽을 주죠. 혼자서 떠들려면 나가시고 라고 해서 꼽을 탁 정면으로 줘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관심의 표현이죠. 왜 나한테 집중을 안 하느냐. 그리고 의심도 있고요. 너 방송으로 나왔지. 그리고 여러 번까지만 해서 좀 영철에게 좀 화를 투덜대고 싶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옆에 있던 영호 아재가 이제 영자한테 뭐 알아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영자가 누가 누구를 알아가고 싶었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영식이 아닌 맞은편에 있는 영수를 보죠. 왜 영식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왜 영수한테 말을 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후에 순간적으로 옥순의 표정이 왜 굳어지는 걸까요? 제가 옥순이라면 느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이상한데? 영자랑 분명히 영수랑 끝났는데 왜 자꾸 둘이 뭔가 주고받고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뭐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보면 이 영자도요. 영식적으로 고개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수 쪽을 보면서 대사를 치죠.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도 자, 영수는 계속해서 대사를 칠 때 가령 오늘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영자를 보면 대사를 칩니다. 그 옆에 있는 옥수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다 깨물고 있죠. 정말로 영수와 옥순이 잘 된다면 이런 말들을 영자를 보면서 할 게 아니라 옥순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옥순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자도 다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영수 편을 듭니다. 왜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영수가 방금 말했던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등 그리고 이후에 옥순도 미세하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 것 같아요. 영수는 6대 4니 4대 6이니 말하고 있지만 막상 술자리에서는 자신한테 대화를 거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영자한테 말을 거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순자랑 대화를 하고 싶었다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중을 긁는 것도 그렇고 자, 이번 거 포함해서 인중을 긁는 게 총 3개가 나오는데 셋 다 좀 애매한 상황에서 나왔어요. 이번 영수님 거까지 포함해서요. 애매합니다. 저는 조금 애매하게 보긴 해요. 정말 순자랑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영수는 순자에 대해서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등 점점점 이성으로서가 아닌 여동생이나 그냥 뭐 아는 사람 정도로 치부하는 느낌을 조금씩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자는 영식은 신경도 안 써요. 고개 방향이 완전 영수 쪽입니다.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영수가 일어난 걸 보면서 영자가 순간 등 뒤로 기대죠. 약간 이랬다면 순간적으로 뒤로 이제 젖혀지게 되면서 반응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뭔가 이상해요. 그 다음에는 옥순과 영수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수의 포지션도 그렇고 뒤로 다 기댄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애매해요. 뭐 팔짱 낀다고 아니 그 이제 주머니에 손 넣는다고 다 이상한 건 아니긴 한데 그렇게 이성적인 감정을 막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옥순이 이제 징징거리거든요. 내가 저 자리에서 기가 다 빨려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었어 라고 했을 때 영수는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그런 옥순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순간적으로 옆으로 즉 시선을 회피하면서 뒤통수를 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뒤통수 끓는다 일반적으로 썩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영수는 아예 옥순을 보지도 않고 시선이 돌아가요. 즉 영수는 옥순의 그 말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신체가 그렇게 옥순의 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대화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옥수는 계속해서 최종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6대 4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영수에게 말려 들어간 거라니까? 이와 같이 최종 선택에 집착하고 그 의미가 다를 때 제가 모아둔 게 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2개죠. 현재 3개는 이미 지금 30개 때 나왔고 요 2개의 반응들 나는 솔로 29기 영혼님과 영수님 그리고 나는 솔로 27기 상철님과 옥수님 둘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케이스는 많지 않긴 하지만 최종 선택의 의미라든가 내가 몇 대 몇이냐 내가 1순위냐 자 이런 거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신호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6대 4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10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나서 영수가 이대로 가면은 자칫하면 내가 옥순과 얽히겠다 싶으니까 굉장히 말을 세게 해요. 6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말을 딱 듣고 입술을 자기도 모르게 순간 다 깨우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이미 끝났죠.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런 말 할까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날 실망해서 날 떠날까봐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얘기하려고 하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진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순자가 여기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접어 했을 때 순간적으로 정숙이 손을 이제 접기 전에요. 딱 눈치를 봐요, 영철. 너 저와 안 접으면 넌 끝이요 라고 하면서 저번 그 찜질방 데이트 때 영철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미묘하게 영철 점지 안 점지를 확인하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나서 영철이 원래는 가운데를 안 접었거든요. 영철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엄지를 접고 그 다음에 검지를 접더라고요. 검지를 접는 걸 딱 보면서 웃고 있는 정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디테일에 상당히 이제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데이트 상대를 또 선택하는 시간을 돌려서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재밌는 게 있다면 순간적으로 거울을 보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이 순자라든가 영숙의 차이죠. 영숙은 좀 실망한 것 같아. 여러모로 긴장을 하고 있고 순자는 어차피 영수가 자신에 대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축 처져 있다면 시금치처럼 정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온다. 이런 것도 정숙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정숙은 동시에 화도 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방송 나오려고 나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순간 눈이 땡그라졌다. 영수가 자기를 선택했을 때 라고 메타 발언을 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입으로 이제 얘기할 게 아니라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 애매한 거예요.
옥순이 막 영수를 붙잡으려고 없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옥순도 영수도 좋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수도 말하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옥순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옥순이 마음에 든다면 이런 말 할까요? 예,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영수는 옥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순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용하는 쪽, 이용당하는 쪽 모두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일 겁니다. 동시에 영수가 정말로 진심으로 옥수를 좋아하는지 저는 애매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영호가 자기를 선택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는, 그래서 말은 뭐 그렇게 해요. 뭐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이러면서 꼽을 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메타 발언과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눈이 동그래지려면 동그래졌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커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옥수는 잘 보면요. 이때 영수가 자기를 골랐을 때 입술을 깨물거든요. 그게 저는 조금 애매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호가 영수를 골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양머리 앞슬기, 네, 여자들의 호감 반응을 하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남자들은 21기 영호가 보여줬던 것처럼요. 호감 반응을 하더라도 21기 영호가 당시 21기 옥순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셔츠를 여미거나 코트를 이렇게, 그죠? 카라를 이렇게 여미거나 그런 동작이 더 많이 나오는데, 네, 머리 만지는 좀 요건 호감 반응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되게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식이 또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번 화에서 영식이 다른 사람 고를 줄 알았는데 또 어쨌든 영자이긴 하네요. 네, 요 부분도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렇게 예측이 틀리는데 그냥 쌩 지나가길래 누가 봐도 그럴 거라 봤는데 또 영식은 어쨌든 본인이 착각해서 다시 영자를 이제 고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영자의 감정은 저는 영식에 대해서 뭔가 이 남자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는 해. 너무 허둥지둥하고 구멍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그 감정으로 계속해서 처음엔 끌고 나갔다가 지금은 조금씩 감정이 조금 사그러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내가 영식이 아이고 안타깝다 저렇게 실수하고 어벙한 저 친구 옆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옆에 있어야 되지? 내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으로 조금 전환되는 단계는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이 자기를 골랐을 때 순간적으로 눈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극도로 호감 있는 눈빛. 정순이 뭐 실망했네 뭐니 하지만 또 저번 화에서 태세 변화를 180도 해서 갑자기 영철을 또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눈빛이나 느낌, 시선 이런 거는 네, 눈안 내게 여자의 본흐이 씨가 네, 지금 잘 사귀고 있는 무진 씨한테 보이고 있는 눈빛이라든가, 요때도 마찬가지죠. 솔로 지옥 5의 우리 희선 씨가 수빈 씨한테 보이고 있는 눈빛, 이런 눈빛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결혼하신 우리 23기 옥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눈빛이라든가 거의 그 정도 급이긴 해요. 굉장히 강렬하죠.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철은 이제 정숙을 선택하게 되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영철을 보고 있는 눈빛이, 영철몬 넌 내 거야. 그래서 영철이 이상한 찐빠만 안 터뜨린다면 이거 다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아마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 거실에서 손가락 접어갖고 정숙이 마음이 풀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손가락 안 접었으면 완전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손가락 접었죠. 영철이 원래는 가운데 안에 했다가 중지 딱 접었죠. 그래서 정숙이 어우 하면서 마음이 바뀐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내가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서 기분 되게 좋았겠죠, 정숙 누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수는 또 영숙을 선택하게 되면서 놀러왔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미 광수 또한 영숙과 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지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광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외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거 또 남경 씨가 광수 먹이려고 빌런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광수의 포지션은 네, 이번 민박 3기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그 장미의 포지션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심각하게 빌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누군가 한 명은 가만히 둥 하고 차분해야 돼요. 그게 이 MC 그 PD를 비롯해서 제작진이 계속해서 자꾸 섞어요. 전부 다 빌런으로만 넣으면요 16기 때처럼 굉장히 짜릿하고 재밌지. 근데 이때도 이게 다들 매운맛이라고만 했지 16기 때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계속 강강강강만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만 받고 기승전결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닳거든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실제로도 이때도 16기 정수님이 균형을 되게 잘 잡아줬잖아요. 네, 그쵸.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정상인 포지션 혹은 조금 균형을 잡아주고 침묵하는 포지션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역할을 광수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수는 지금처럼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존재감이 없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동시에 없는 존재감이 역으로 되게 강렬한 존재감이기도 해요. 어쨌든 중심을 잡아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너무 광수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또 의외로 또 광수 같은 그런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광수님도 이번에 잘하면 또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 좋은 짝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나는 솔로에서는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후에 이제 상철아재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서 팀 영숙이 완성이 됩니다. 동시에 상철이 또 빌런 발언을 하죠.
또 바꿀 수도 없고 솔직히 이거는 이런 말을 영숙이 앞에서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상철도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비틀렸다고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 질투심은 이해는 가지만 글쎄 이게 정말로 상대를 위하는 건가? 그 순간순간 발언들이 상처를 잘 보면 순간순간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앞서는 순간이 좀 많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숙과 영철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영철이 말합니다. 이상하게 왜 자꾸 저분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좋은 말이죠. 이거는 영철이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한다 생각합니다. 저번 기수도 그렇고, 뭐, 정숙 영철이 뭔가 계속 얽히고 있는 기분이긴 해요. 그리고 그러한 영철의 말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오 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약간 지금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갑자기 나한테 마음 표현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숙이 캠거든요. 막상 솔로나 오니까 짝짝게 목적이 생겼다. 원래는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영철이 또 말합니다. 목적이 생긴 게 아니라요. 짝을 찾았다가 아닐까요?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 정도의 영철이 말하는 건요. 진짜 필터링 안 거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예, 말하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여기서 짝을 찾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정숙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뭐냐면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두 사람이 되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밑에 있는 정숙의 발을 보셔야 됩니다. 발이 이랬다가 자기도 모르게 힘이 꽉 들어가면서 발끝이 져요. 정숙은 이제 이 다리 위로는 멀쩡한 척하는데 이미 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발이. 이런 걸 통해서 정숙이 진짜 극도로 호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 잘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맨 처음에 제가 잡았던 그 70%가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말 번복해서 죄송한데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발이라든가 신체 언어를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정숙이 돌직구를 박아버리죠. 저도 진짜 밖에서 만나보고 싶다. 자, 뭡니까 여러분 이 말. 최종 선택이라든가 몇 대 몇이냐, 내가 1순위냐 뭐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 해야지 잘 된다고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이것도 지금 정수님 걸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나왔고 최소한 최종 선택까지는 갔습니다. 요 장미님, 민박 12기 장미님 빼고 지금 다 사귀고 있거나 요 두 분 이제 사귀고 있네요. 솔로지옥 5에 우리 그 누구냐 주얼리랑 4차원 그리고 요 분은 이제 그 수빈 아저씨 솔로지옥 5에 그리고 지금 잘 사귀고 있는 우리 백합씨 그리고 나는 솔로 28기 지금 이제 형커 이제 결혼하셨죠. 재혼하셨던 두 사람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한 형커 이상은 간다. 최종 선택은 간다. 장미님 조금 이제 예외라서 한 가지 좀 안 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27기 영식이 좀 많이 별로였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숙은 이제 말딱 일어나가지고 허리에서 이제 등을 떼거든요. 진짜 밖에서 난 만나보고 싶다. 지금보단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의문이 가득했던 나디에이트와는 다르게 영철을 선택해야겠다. 지금 장거리 따일 때가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영철도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할 때 계속 알아보고 싶다. 어쨌든 데이트 선택 이후, 그러니까 솔로 나라 이후까지 이게 미래를 투사하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철 아저씨랑 영숙이 이제 1대1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좀 막막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철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라고 말이죠. 지금 상철은 집요하게 왜 영숙이 그때 그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 사람 관계에 그렇게 중요한가?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 상철은 지금 영숙의 그 말에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숙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왜 그때 그 말했어? 얘기해봐. 나 당신 말 납득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 상철은 지금 영숙보다 자기 자신을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나오는 영어와의 차이예요. 영어는 그냥 깔고 시작하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있지. 나를 알아봤고 잠됐어 내가 잠됐고 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당신에게 뭘 하지 않을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하자. 내가 더 잠수를 했고 새롭게 시작하자 한다면 상철은 집요하게 자꾸 캐묻는 거예요. 어쩌면 본인이 행동으로 인해서 영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영숙의 그 말만 지금 꽂혀 있는 상태고 그것 자체가 이미 두 사람 관계가 먹구름이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먹구름이라는 건 사실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관계가 왜 꼬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토리에서도 상철은 말을 끊어요. 그냥 뭐 단체 대화 할 필요 없고요. 바로 1대1이나 하시죠 라고 하면서 본인이 자꾸 관계를 이제 뭐 영호와 영숙이 잘 지금도 옆에서 지방방송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철은 영숙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미 영숙은 바디랭귀지가 많이 굳어 있거든요. 자꾸 상철이 캐물으니까 왜 영순이가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캐물으니까 점점 굳어요. 그러니까 지금 쇼크 상태라고 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영순이 많이 약한 것 같아. 누군가가 자기에게 화를 내거나 의의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그런 부정적 감정이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었던 거야 아닐까. 그 상황에 오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똑부러진 영순 약사 출신의 이런 상황에서는 굳어갖고 지금도 자기 모르게 머리끝을 꽉 잡고 있다거나 표정이 이제 약간
제가 말을 좀 세게 하긴 했는데 전 이제 비유적으로 쇼크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쇼크에 계속 밀리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상철이 영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는 것도 어쩌면 상철을 또한 영수에 대해서 미묘하게 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순자랑도 얽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영숙의 모습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영숙의 머리가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첫날 때 영수에 대한 감정과 영호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누구한테라도 막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야. 많이 지금 쇼크 상태거든요. 근데 영호는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본인이 이제 제일 영호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쇼크 상태로 밀어넣긴 했지만 본인이 어떻게든 그 쇼크 상태를 이제 진정을 시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면 상처는 자꾸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의 이 반응들이 지금도 하면서 되게 굉장히 지금 충격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지금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영숙이 어떤 상태인지를 읽을 이제 지식도 없었고 기반도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상처를 잘못했다라기보다 상처도 이런 상황을 이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상철은 뭐 좋아 그래 영수는 됐고 그럼 영호랑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꽉 들어가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영숙은 되게 상철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는지도 머리가 안 굴러가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상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상을 찌푸리는 부분도 그렇고 이미 두 사람은 끝났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에 영숙이 그렇게 말합니다. 상철님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가 또 계산이 안 된 거다. 자, 이미 계산이란 말 메타 발언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말이기도 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발언이기도 하죠.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부정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호와 영숙이 차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다면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2 드립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행동부성 매니아 채널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이 동영상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두 사람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농담도 하고 노력 왜 해요? 노력 왜 해요? 라고 한다거나 영호와 상철이 공동 2순위라고 한다거나 훨씬 더 아까보다 대화가 부드럽죠. 다만 중간에 대화를 하면서 우리 영호가 현숙과 대화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트라우마가 도진 영숙을 보고 미안한지 손을 꼼지락대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영숙이 이제 트라우마 상태다, 쇼크 상태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뭔가 지금 무서워서 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는 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영호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냥 잘못했다. 마이너스 된 거 감내하겠다.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멋있죠. 그리고 나서 영숙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2에 꽂히지 마시고요. 유튜브 자막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들은 거 좀 정리하고 이따가 잠깐 또 이야기해요 라고 해서 영숙이 영호와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생각해보다 하면 이제 끝인데 대화해보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영숙이.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호의적이고 의외로 또 30기도 커플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자와 영식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이제 대화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느냐? 지금 영자가 영식에 대한 마음이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영자의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영식이 이렇게까지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계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갔으면 벌써 잘랐는데 처음 드는 감정인 거야. 이 사람 계속 나를 이제 의존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이 상황이 내쳐버리기도 좀 그래. 뭔가 양심이 캥겨. 미안해져.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할 자신은 또 없어. 언젠가는 나중엔 해야 돼. 이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번도 난 내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라고 지금 약간은 영자도 나름의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백 상태에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들이 많았다면 냉정하게 이때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어쨌든 도토리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영자는 그래서 미묘하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길을 못 찾는다고? 이렇게까지 바보였어? 라고 말을 세게 하면서도 또 영식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이제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면서 강아지처럼 오니까 받아주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영식과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정숙님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숙님은 더 잘 맞는 영철님과 계속 감정선을 키우긴 한데요. 약간 정숙 스타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영자가 갈구거든요. 그걸 그냥 준다고? 까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막 맥주 안 까준다고 막 갈구면 영식이 약간 좀 공황에 빠진 것 같아요. 살짝 영식도 살짝 멘탈이 나갔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우주선 얘기하고 뭐 과학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자도 계속해서 더 빡세게 이제 굴거든요. 몰라 관심 없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게 영식이 누군가와 관계를 쌓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관심이 있어주거나 같이 들어주거나 그런 얘기를 해도 옆에서 편안하게 있거나 정숙처럼 그랬어요 재밌네요 이러고 말거나 좀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영자도 은근히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실제로 인터뷰할 때 영자의 포지션을 보면 발장을 끼는 등 상당히 방어적인 제스처를 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자는 한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받아주고 오케이 했는데 이 관계를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끌고 나가는 게 맞는가? 영식에 대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못 버티겠다.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인 거고 그것이 영식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작진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독이다.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이 후반부까지 억지로 끌고 갔느냐? 영자가 영식이랑 같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고 언제 잘라내야 될지, 언제 내가 얘기를 해야 영식이 상처를 받더라도 올바른 선택인지 아니면 영식에게 내가 상처를 안 주되 내가 희생하는 건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날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옥순과 영수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여러분도 어떤 말을 제가 할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디테일하게 가보시죠. 그래서 잘 보면요. 서로의 관계에 대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어요. 이게 왜 나 안 감아요? 라는 말 자체가 옥순도 그 말하고 영수도 그 말하잖아요. 넌 왜 나 안 감아?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옥순이 먼저 입을 덮어줘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시작하긴 했는데 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상의 어떤 진짜 어떤 물이 넘치는 누군가 물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가고 그 관계를 이제 100으로 만들어야 연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70에서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나머지 30을 채워야 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서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채워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스킨십을 함으로써 과연 마음이 생기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네, 스킨십을 하죠. 이거는 저는 영수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 손을 잡아도 감정이 생길까? 자, 그 이후에 네, 영수가 나는 이제 대화의 결이 잘 맞는 사람과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옥순이 짓는 것도 그렇고 뭔가 두 사람 대화의 결이 정숙이나 영철 혹은 뭐 영호나 영수처럼 이렇게 착착착 쌓이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옥순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걸 통해서도 두 사람 관계가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지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약간 26기 상철과 정숙님의 관계랑 유사해요. 그때도 정숙님이 적극적으로 상철님 휴가를 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후에 영수는 말도 안 되는 말 합니다. 나 되게 신중하다. 띠용 물음표. 네. 정말 신중한가요? 정말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나 첫인상부터 영자 선택했어요 라고 신중하긴 개뿔 영자에 대한 태도랑 지금 옥순한테 대한 태도가 완전 천지 차이예요. 감정선 자체가 다르다니까? 제작진은 근데 여기서 영수가 마음 있다 하면은 기승전결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옥순과 영수가 잘 되는 듯 하다가 후반부 가서 급드리프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서사를 만들려고 일부러 두 사람 사이가 뭔가 썸이 있는 것처럼 했긴 했는데 뭐 썸 타도 보통 3, 4개월은 타는 것 같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수는 이렇게 길게 질질 끌다 보면 상대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옥순이 답답해가 촬영 끝나는 시점에서 3, 4개월까지 썸을 탄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옥순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영수의 궁극적인 의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영수는 계속해서 쳐냅니다. 겨우 하루 되었다. 옥수는 뭐 하루가 근데 좀 깊지라고 하고 있지만 영자랑 관계가 너무 다릅니다. 겨우 3일 된 거랑 하루나 3일이나 별 차이가 없기도 하고 영수가 이렇게 썸을 지금 영자한테는 썸을 3, 4개월 타자고 할 그럴 태도인가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수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정말로 옥순과 내가 신중하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옥순의 감정이 사그라들 때까지 시간 벌기 작전. 어차피 나는 솔로에서는 계속 얽혀야 되니까 그 작전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영수는 뒷목을 잡으면서 난감 반응을 하면서 결혼을 신중해야 되잖아요. 신중한 태도가 맞냐고요 이게 신중한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이 동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지금처럼 나 영자를 계속 첫인상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신중하게 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들이댄다고요. 그것이 제가 나는 솔로 27기 영수와 정숙의 관계랑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입니다. 이때 영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영자한테는 이런저런 막 시간도 끌고 저랬고 막 하다가 갑자기 급드리프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두 사람이 선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라고 봐요 지금.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게 영수가. 그리고 이후에도 영수는 내일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있을지 모르잖아요가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하는 거죠. 변수가 있기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긴 하는데 옥순이 물어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영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해요. 모르지. 아직 끝난 거 아니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해요. 그때 제작진이 이걸 숨겨요. 위에 자막으로 유튜브 자막으로 봐야 돼요. 촌장은 일부러 숨기는데 저는 이 말을 딱 듣고 이거는 끝난 관계다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옥순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갈아타면 나 이상하게 나온다? 라고 하니까 영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상한 게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갈아타려면 좀 갈아타줬으면 좋겠다. 제가 정확하게 들은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자막은 그렇게 나와. 갈아타줬으면 뭡니까? 가라 이거지.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감으셔야죠. 나도 딴 데 갈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잘 되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굉장히 무례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영수와 옥수는 친구 관계로 거의 확정이 돼요. 서로 잘하자.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얘기가 잘 통하네. 뭡니까? 옥수도 느낀 거예요. 이거는 끝났어. 이거는 더 이상 관계가 진행이 안 돼. 이거는 여기서 이미 결정적으로 저는 영수가 옥순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고 봐요. 우리는 썸에서 이제 끝난 거야 라고요. 이렇게까지 대화를 개판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잘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8화 예고편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순자가 이제 감을 잡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영수의 태도가 이상한데? 정말로 옥순을 선택한 게 진짜 자기 마음일까? 물론 순자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골라주기 위한 마음으로 선택을 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죠. 둘 다 아니었겠죠. 둘 다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영수는 받아줄 만큼 그냥 받아준 거고, 이후에 상철이 영수에게 물어봅니다. 옥순이 이제 선택을 할 거냐? 라는 말에 한숨을 탁 내려버립니다. 끝났죠. 한숨 나오면 관계가 진짜 애매해요. 그리고 나서 영수는 옥순에게 데이트권을 선택한다면 나는 순자에게 쓸 거라라고 옥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순자가 멘탈이 나가는 옥순이 멘탈이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수는 순자 앞에서도 인상을 찡그리면서 순자랑도 역시 케미가 안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났죠. 둘 다 끝났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힘들어. 이감정선으로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자, 그리고 이후에 영자와 영수가 서로 벤치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끝으로 예고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영수와 영자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제작진이 이걸 대놓고 푼다는 것 자체가 사실 두 사람 관계가 별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그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영자가 2일차에 날 선택 안 해서 되게 우울했다. 자, 뭡니까? 두 사람이 고민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50%는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도 진짜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고민 상담은 말 그대로 내가 영자가 아닌 내가 옥순을 해야 될지 순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고민 상담인데, 어느 순간 지금 두 사람도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드립을 치는 게 저는 조금은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아저씨랑 이 누나 꼴 나지 않을까 조금 50%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느 쪽이 될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확실한 게 있다면 영자와 영식은 굉장히 잘 되기가 힘들다. 10%의 가능성으로 둘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90%로 저는 90%의 확률로는 영식이 조금씩 지쳐가거나 영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까지 얘를 받아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안하지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싸우거나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촌장 측에서 지금 미방군 하나 풀었거든요. 영자랑 영식의 이제 데이트 장면인데,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편안하니라는 드립을 침으로써 조금씩 두 사람이 감정선을 이제 미세하게 꺾는 게 저는 이번 미방군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영식이 지금 너무 욕을 먹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어벙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일부러 영식을 이제 올려치려고 균형을 맞춰주려고 이제 그렇게 해야 상대적으로 영자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도 또 영자와 영수가 또 커플이 되거나 그러면 또 갑자기 급발전을 하겠죠. 그렇게 약간 제작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덤벼드는 게. 그래서 이러한 연속적인 미방분을 통해서 관계를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지으려고 함과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미세하게 감정선을 계속 꺾어요. 자, 그래서 이번 미방분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먹방을 딱 찍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자가 오늘 많이 먹어야겠다. 나 옷 편하게 입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먹방을 찍는다. 많이 먹어야겠다. 자, 굉장히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정기 수인 나는 솔로 4개 민박 3기. 자, 우리 국화가 영수 22기 영 슈퍼데이트를 하면서 먹방을 찍거든요. 영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우걱우걱 먹습니다. 자, 이와 같이 먹방을 찍으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솔로지옥 5에서도 우리 희선씨랑 성우씨랑 또 먹방을 찍죠. 자, 이와 같이 먹방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다 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자도 아예 호감이 없진 않아요. 조금씩 거의 다 꺼져가는 불빛이긴 한데, 두 사람이 뭐가 막 그렇게 흥미있는 대화는 아닌데 뭔가 대화는 되긴 돼. 왜 영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얘기는 계속해. 근데 그래서 영자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특유의 외남머리 따기 동작을 하는 등 진심 반응, 호감 반응을 하긴 하는데, 제가 영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주고받는 게 있긴 한데, 뭔가 조금 더 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줬으면. 아직 좀 영자는 마음이 좀 젊으신 것 같아요. 많이 어리신 것 같아요. 혈기가 넘쳐. 좀 더 영수처럼 막 표현하고 적극적이고 설레고 가슴이 뜨겁고 이런 걸 좋아한다면, 영식은 관계의 본질이 서로 뭔가 그냥 의미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함께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이 싹 트고 관계가 조금씩 다져져가는 그 느낌을 원했는데, 미세하게 그래서 영자도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감겨 들어가면서도 뭔가 부족한데라는 느낌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영자가 나이가 있고 조금 더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하면서 좀 실패도 겪고 그랬으면은 영식이 좀 다르게 보였을 텐데, 영자도 아직 거기까지는 욕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식이 얘기를 잘 들으면요, 영자한테 관심은 있다고 해.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당신은 뭘 좋아하는지, 당신은 어떻게 이제 내가 설레게 할 수 있는지 말을 함으로써 그 설렘을 키우는 것이 아닌, 어느 순간부터 영식은 그냥 계속 무슨 국어사전 읽는 것처럼 그냥 주르륵 얘기를 늘어놓기만 해요. 그러니까 영자가 이제 순간적으로 인상을 쓰면서 뭔가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겠다는 말이랑 실제 데이트 내용이랑 지금 너무 다른데? 이 두 사이의 괴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상을 쓴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든 선후배, 정든 느낌, 서로 정이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그걸 영자가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편안함은 느껴지지만 설렘, 뭔가 불편함, 우리 20세기 정숙이 맨날 이제 부르짖었던 설레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 라고 했던 그 불편함이 조금 덜 느껴지는 것 같고, 영자도 실제적으로 인터뷰할 때 불편함이 덜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영자가 조금 공격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영식이 영자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볼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도 인상을 쓰고 있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듯한 영자의 모습도 그렇고, 약간 영식을 이제 그 이창호의 그 전설적인 바둑 선수인 이창호에 비유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딱 한 군데만 꽂히면 거기에만 몰두하고 다른 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범주를 넓히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좀 이번 미방문을 통해서 조금 두 사람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연애는 두 사람의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는 제3의 숨겨진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간이죠. 사람들끼리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지, 집단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감정의 방향이 조금씩 재해석되고 바뀌고 변화하게 됩니다. 아마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영자와 영수, 그리고 이번 7화 후반부가 조금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탐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